안녕하세요. 최강아빠 최용훈 교수입니다. 이번에 임플란트를 수술을 하면서 수술 과정과 회복 그리고 주치의 교수님 소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왜 임플란트를 하게 되었는지 사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사연은 2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IMF가 1997년이었고 1999년 제가 치과대학교 본과 3학년일 때 신경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석기 시대 이야기 같네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신경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저도 지식이 없고 지금처럼 신경치료를 예방하는 방법도 없었어요. 여하튼 신경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크라운을 씌웠는데 2005년 전후로 이렇게 물집이 생기게 됩니다. 씹을 때 아픈 건 없었는데 옆을 누르면 아프길래 거울을 봤더니 이렇게 고름이 나왔습니다. 이건 치근단 염증이라고 하고 이것만 해도 좋은 상황은 아닌데 문제는 치아를 자세히 보면 여기 금이 간 게 보이죠? 네, 수직 치아 파절까지 발생된 상황입니다. 이때만 해도 신경치료의 기술이 지금보다 떨어지고 특히 파절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치과의사인 제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아이러니하고 솔직히 좀 가혹한 운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할까 고민하는 데만 5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고 솔직히 어디 믿고 맡길 데가 없었던 이유가 가장 컸어요. 2010년도가 되어서 드디어 결심을 하고 치아 재식술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 발치한 제 치아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서 재식술을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회복도 잘 되고 고름 주머니도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10년간을 잘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파절 부위로 다시 염증이 생기고 10년이 되니까 이제 한계가 온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놓아주기로 하고 발치를 하기로 했어요. 발치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평소에 제 앞니가 약간 튀어나온 게 늘 신경이 쓰였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교정을 해서 최대한 치아를 고르게 하면서 발치한 자리도 공간이 줄어들면 임플란트로 인한 부작용, 즉 음식물이 끼이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교정을 하기 전과 교정을 하고 난 후의 사진이에요. 앞니가 많이 고르게 펴졌고 발치한 자리의 공간도 많이 줄어든 게 보입니다. 만약 교정을 하지 않았다면 임플란트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앞니를 고르게 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는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교정 치료를 하게 되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만약 제가 사랑니가 있었다면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사랑니를 이용한 자가 치아 이식을 하든지 아니면 교정으로 이동해 왔을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가 없었던 점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제가 처음 신경치료를 받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고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재료와 기술이 열악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아이러니하게 제가 전공을 보존과로 하게 되고 지금은 재신경치료도 한 번에 할 수 있고 또 고름이 생기는 치아의 치료와 재생은 제 주 전공이 된 건 어쩌면 운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계기로 최소 치아 삭제와 자연 치아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이 경험은 앞으로의 치과의사로서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까 교정사진에서 아말감과 충치를 보셨을 텐데 아무런 증상이 없는 아말감은 그 뒤로 유지하는 게 제일 좋고 충치의 경우도 표면만 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엑스레이 찍으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 치아를 최소한으로 삭제하는 게 제일 좋고 미리 치료를 하는 건 저의 경우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